안녕하세요. 미분방정식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푸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2차 선형 미분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y를 x의 함수라고 했을 때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항을 포함한 이제 그런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 이제 표시된 것처럼 이 y에 대한, 그러니까 x에 대한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미분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상수 계수 a2, a1, a0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2차 항이 있어야지 되다 보니까 a2는 이제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차인 경우에 a2가 0이 아니니까 a2로 나눠줘 가지고 이것을 그냥 y 미분 기호를 쓰기도 하고 이제 프라임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뭐 a1 y 더하기 a2 y 프라임 a2y는 0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이 dx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캐피탈 D로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을 이제 다시 표현해 보면은 d제곱 y 더하기 a1의 dy 더하기 a2의 y가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 d라는 오퍼레이터를 마치 팩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즉 바꿔 말하면은 d제곱 더하기 a1d 더하기 a2, 이것이 이제 y에 걸린 것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d를 팩토라이즈 하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d 빼기 a 인수분해가 됐다고 치죠. d 빼기 b,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a, b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a1, a2와 연결이 될 텐데요. 이것은 이제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퍼레이터 d와 a와 순서 이런 것은 이제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은 조금 더 간단하게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나온 d 빼기 b의 y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 z라고 불러볼까요? 그래서 이제 z가 다시 x의 함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d 빼기 a의 z라고 하는 것이 0인, 즉 바꿔 말하면 이제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풀어서 써보면은 dz dx 빼기 az가 0이다. 그리고 이제 a가 상수인 경우니까 바로 z가 적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x, 플러스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고 적당한 상수하고 곱해지는 식으로 이제 일반해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z를 앞서서 우리가 z가 어떤 것이었냐라면은 d 빼기 b의 y를 z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걸 이제 y로 표시해 보면은 dy dx 빼기 by 한 것이 지금 오른쪽에 이제 x의 함수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inhomogeneous 그 first order equation이 됐는데요. 자,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또 integrating factor를 써가지고 풀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y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여기다 exponential의 마이너스 bx승을 이렇게 integrating factor를 곱해가지고 이 더 상세한 설명 이미 앞선 강의에서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써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dy dx 빼기 by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x승이 곱해진 것으로 이제 전개가 가능하죠.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 나온 dy dx 빼기 by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c1의 익스포넨셜의 ax,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연립해서 써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bx, 이런 게 이제 곱해진 꼴이 되겠군요. 자, 이것에 적분이 되니까 이 공간을 남겨둘까요? 자, 이것에 적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적분을 해보게 되면은 y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x승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a 빼기 b분의 c1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냥 어차피 c라고 하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임의의 상수니까 그냥 c1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1 ax 빼기 bx 더하기 이제 적분상수 c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y를 쓰게 되면은 양쪽에다 이제
익스포넨셜 bx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1의 익스포넨셜의 ax승 더하기 c2의 익스포넨셜의 bx승 해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솔루션을 a와 b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됐을 경우에는 간단한 익스포넨셜 두 개의 이제 합으로 표시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적분을 할 때 a 빼기 b분의 c1을 다시 c1이라고 부르겠다. 뭐 마음에 안 들면 c1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c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a 빼기 b분의 c1이었는데 a와 b가 같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취급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풀이한 과정은 A와 이제 B가 다른 경우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A와 B가 같아져 가지고 이것을 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D 빼기 A 제곱으로 쓰여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같은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 되겠는데요. 요 단계까지는 이제 같이 오니까 dy dx 빼기 ay 한 것이 c1의 익스포넨셜의 ax승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다시 이것을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써가지고 d dx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x승에다 y 곱한 것을 이제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죠?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서 A와 B가 같으니까 그냥 상수 C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분해 보게 되면은 이 Y는 Y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X승이 C1X 더하기 상수 C2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솔루션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Y는 C1X의 익스포넨셜의 AX승 더하기 C2의 익스포넨셜의 AX승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이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가지고 두 근 A와 B를 갖는 경우에 일반해를 이렇게 쓴다 또는 뭐 중근을 갖는 경우에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이제 얻어보았죠. 자, 이 인수분해가 항상 되지는 않고 물론 이제 리얼 경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소수해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A, B, C 했을 때 근해 공식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근을 이제 항상 갖게 되니까 여기에 나온 B제곱 빼기 4AC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컴플렉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나오는 솔루션이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허수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나왔던 이제 이 개수들이 다 리얼이라 가지고 이 스퀘어 루트가 퓨어 이미지너리가 되는 경우에는 A 더하기 BI, A 빼기 BI 꼴로 이제 두 개의 근을 갖겠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해를 써보게 되면은 앞서 한 것과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근이 중근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죠. 자, 중근이 아닌 경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가 앞에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에 어떻게 될까요? a 더하기 bi의 x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a 빼기 bi의 x승 이런 형태로 쓰여지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익스포넨셜의 a x승을 이제 묶어 앞으로 이제 빼내게 되면은 c1의 어떻게 되죠? ibx라는 것하고 c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bx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c1, c2를 잡기에 따라서 이것이 코사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사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사인 bx 더하기 i 사인 bx 더하기 C2의 코사인 bx 마이너스 i 사인 bx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런 코사인 사인 형태로 이제 솔루션을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C1, C2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경계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C1, C2를 우리가 이제 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코사인만 남는다던가 사인만 남는다던가 하는 솔루션을 얻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실제 물리에서 나오는 상황에 한번 대응을 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봤던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퀘이션인데요.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스프링에 물체가 달려 있고 그 평형점에서 벗어난 힘을 받아서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y라고 이제 부르자. 그렇게 되면은 f equal ma 식에서 m 하고 이제 y가 x라고 보통 쓰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다루다 보니까 y라고 쓰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것이 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이것이 이제 f가 되는데 마이너스 ky다 하는 식으로 이제 쓰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방정식만 놓고 보면은 이 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m분의 ky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우리가 m이라던가 k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스프링 컨스탄트라 가지고 물리 상수이다 보니까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m분의 k라고 하는 것도 양의 값인데 그냥 mk라고 쓰면 우리가 양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워서 이 m분의 k를 어떤 오메가라는 것의 제곱으로 쓰게 되면은 그리고 오메가가 리얼 값이라 그러면 이제 항상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m분의 k를 우리가 오메가 제곱으로 이제 부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미분 방정식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y 더블 프라임의 오메가 제곱 y가 0이다 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했던 그 방식을 써가지고 d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y가 0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쓰고 이 d 제곱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팩토라이즈 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d 더하기 i 오메가 d 빼기 i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를 바로 적어보게 되면은 앞서서 봤던 것처럼 C1의 exponential에 I 오메가 t 더하기 C2의 exponential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일반 해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 코사인, 사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해를 보통 말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쉽게 풀이하는 일반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퀘이션은 우리가 f는 ma다라는 식에서 출발을 해서 f를 복원력 마이너스 ky를 써서 식을 만들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복원력 마이너스 ky 뿐만이 아니라 마찰력까지 거기다 이제 보태게 되는데요. 마찰력은 흔히 이 velocity dy dt에 비례하거나 또는 그것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비례하는 경우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두 번 미분한 것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미분한 항 마찰력으로부터 오는 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제곱 y 해가지고 복원력에서 오는 항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d라는 오퍼레이터를 써서 써보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팩토라이즈 된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근을 구해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근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이 서로 다른 경우 뭐 중근인 경우 해서 앞에 이제 나왔던 거를 우리가 바로 써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뭐 나열해서 쓰고 이게 일반해다라고 하고 이제 연필을 놓고 떠나버리면은 그건 이제 수학하는 사람이고 물리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해를 가지고서 이제 물리적 의미를 찾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물리에 적용할까 하는 이제 고민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절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 b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 경우 또 이것이 0과 같아지는 경우 0보다 작아지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반해의 모양이 C1에 마이너스 B 플러스 스퀘어 루트 B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한 것에 이제 T가 붙고
또 다른 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b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이 0보다 크니까 스퀘어 루트를 씌운 것은 b보다는 절대값 크기는 작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에 나온 것이 이제 네거티브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나오는 이 네거티브보다 뒤에 나오는 것이 값이 네거티브로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자고 하면은 하나는 exponentially decay하는 천천히 디케이하고 하나는 굉장히 빨리 디케이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exponentially decay하는 항들로 이제 이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죠. 이런 솔루션을 우리가 overdamped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마찰력이 워낙에 커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critically damped 된 경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바로 b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이 0이 되어서 중근을 갖는 경우죠. 자, 중근을 갖게 되면은 결국 마이너스 b라는 이 근만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것처럼 이 해의 모양이 c1 더하기 c2t에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t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형태가 좀 많이 다르죠. 여기 이제 t가 나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해를 우리가 이제 critically damped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조금 더 재밌을 수 있는 해인데요.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물론 이 첫 번째 over damped와 이제 모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bt라고 하는 팩터는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뽑아내고, 그 다음에 c1에 exponential의 자 스퀘어 루트 안이 네거티브가 되니까 우리가 이 b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i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즉 퓨어 이미지너리가 되고 오메가 프라임을 이제 리얼 값으로 쓰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i 오메가 프라임 t c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프라임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면은 exponentially decay하는 팩터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서 봤던 그냥 하모니 오슬레이터처럼 오슬레이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오슬레이션을 하는 이 앵귤러 프리퀀시는 오메가 프라임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exponential에 이제 마이너스 bt라는 걸 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쭉 이렇게 exponentially decay는 하는데 오슬레이션을 하면서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언더댐프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잡아당겼다 놓으면은 이 진동을 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지해버리죠. 결국 마찰력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에 보는 것이 이 언더댐프드 되어 있는 이런 솔루션으로 기술이 되는 운동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댐프드 하모닉 오슬레이터 이퀘이션은 꼭 우리가 이 스프링 시스템에서만 등장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의 많은 경우에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레조넌스가 있는 물리계의 거의 대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조넌스가 있는 물리계다라는 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물리계를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이나 전자기학에서 배웠던 RLC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R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이 있으니까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C 커패시터가 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회로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R이 있고 인덕터 L 커패시터 C가 있는 경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커런트 I가 흐르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R을 지나갈 때 전압 강화 IR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L을 지나가면서 L, DI, DT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C를 지나가면서 마이너스 C분의 Q 해서 이것이 이제 0이 되는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것이 이제 회로 방정식일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I라는 커런트가 이 시간 Q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즉, 이 시간당 전하량,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우리가 전하량을 가지고 이제 커런트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I 자리에다가 우리가 dq, dt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I, 자, 부호는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I 부분이, 자, dq, dt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 IR은 R, dq, dt. 그 다음에 더하기 L 한 번 더 미분을 한 게 되겠네요. t제곱 더하기 c분의 q가 0이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서큐트 이퀘이션이 회로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봤던 하모닉 오슬레이터 경우에 마찬가지로 dy를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2b 겜마에다가 겜마가 아니라 dy dt였죠. dt 더하기 오메가 제곱 y는 0이다. 자, 이 식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모양이 거의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L로 나눠주게 되면은 L분의 R dq dt 더하기 LC분의 1 Q는 0이다. 이런 형태가 되죠.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L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이 2B해서 마치 마찰계수인 것처럼, 즉 저항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LC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진동을 할 때 그 진동하는 앵귤러 프리퀀시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이 회로가 또 진동을 하는 그 앵귤러 프리퀀시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더 상세한 물리적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일단 이 방정식만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선형 2차 미분 방정식이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된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수 계수를 갖는 선형 2차 미분 방정식이 자,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y 한 것이 0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 항이 0으로 쓰여지는 경우를 우리가 homogeneous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반면에 0이 아니고 오른쪽이 x만의 함수로 이렇게 쓰여지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들인데 오른쪽이 0이 아니라 fx라고 하는 영한 함수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inhomogeneous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해를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하모닉 오슬레이터 경우에 왼쪽 경우는 우리가 가속도에다가 마찰력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었었죠? 복원력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오른쪽에 fx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힘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우에 또 다른 힘이라고 하는 게 강제로 흔들어주는, 그러니까 external force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스프링이 멈출 것 같으니까 밖에서 계속 흔들어주는 어떤 그런 외력, 그 외력이 이제 가해지는 경우에 흔히 이런 in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이 이제 기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밖에서 가해지는 힘이다 보니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지는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제 fx라고 하는 것을 줬을 때 이 y라는 해가 어떻게 얻어지겠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데요. 자, 그런 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트릭을 하나 쓰게 됩니다. 이것을 해를 두 부분으로 이제 쪼개 가지고 homogeneous solution이라는 것과 particular solution이라는 것의 합으로 표시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퀘이션에서 오른쪽이 f가 이제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른쪽이 0이 되는 방정식을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자,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과 더불어서 이것이 0이 되는 이런 방정식과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정식은 물론 앞서 말한 대로 호모지니어스한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이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의 솔루션은 우리가 YH라고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YH를 구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방식대로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YH를 구하면은 이 YH에는 두 개의 적분상수가 이제 붙는, 앞서 제가 그 말은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은 2차 미분 방정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두 번 적분을 하기 때문에 임의의 적분상수 두 개가 C1, C2가 나오게 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반해를 구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우리가 일단 얻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나오는 방정식으로 다시 와서 이 왼쪽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솔루션 하나,
아무거나 좋습니다. 특정한 솔루션 하나를 하여튼 구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면은 그것을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 적어놓은 이제 yp라는 것은 이 식에다가 우리가 지금 집어넣었을 때 yp를 이렇게 이것이 오른쪽에서 이제 fx가 나오도록 하는, 즉 이 yp라고 하는 것은 일반해를 제가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이 inhomogeneous 방정식의 particular solution이다. 이제 특정한 해 하나만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yp라고 이렇게 불러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homogeneous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을 더한 애를 y를 이제 원래 방정식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정식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리니어한 방정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앞서서 우리가 오퍼레이터로 표시하던 것처럼 이것을 뽑아내 가지고 y라고 하고 fx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이것을 이 y 자리에다가 우리가 yh 더하기 yp를 넣었을 때 이 오퍼레이터 자체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면은 두 개 더한 거에 이 오퍼레이터가 걸렸을 때는 각각의 오퍼레이터가 걸린 것들을 더한 것과 같다. 이것이 이제 리니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요 왼쪽 항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오퍼레이터, 우리가 이것을 뭐 m이라고 불러볼까요? 자, m이라는 오퍼레이터가 yh에 걸린 것 더하기 m이라는 오퍼레이터가 yp에 걸린 것,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m이라는 오퍼레이터가 yh에 걸린 것, 즉 바로 위에 여기 이퀘이션이 되겠네요. 그것은 0이 되어 버렸고 m이라는 오퍼레이터가 yp에 걸리는 경우에는 오른쪽이 어떻게 되죠? fx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yh 더하기 y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yh라고 하는 homogeneous solution 파트에 임의의 적분상수 두 개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yp의 역할은 오른쪽에 fx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inhomogeneous 이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방법은 homogeneous part solution을 구하고, 그래서 그거의 일반해를 구한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을 더해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in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이 homogeneous solution 더하기 particular solution으로 쓰여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자, homogeneous part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d제곱 더하기 5d 더하기 4y 한 것이 0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금방 d 더하기 4, d 더하기 1 해서 여러분들이 팩토라이즈가 되니까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yh는 c1의 exponential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마이너스 x 바로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particular solution을 이제 얻어야지 되겠는데요. 이 particular solution을 어떻게 얻으면 될까요? 자, 이것은 정말 개인기입니다. 여러분들이 particular solution을 얻는 것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구해서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여기에서 어떤 룰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y를 두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하고 그냥 있는 것 다 더했더니 코사인 ex가 되더라. 어떻게 잘 찍으면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것을 하는 또 테크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코사인 EX라고 하는 것이 익스포넨셜의 EXI라고 하는 것의 리얼 파트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즉 바꿔 말하면 이것이 코사인 EX 더하기 I 사인 EX, 이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코사인 EX를 쓰지 말고 이 식에다가 exponential에 EIX 뭐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해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Y도 우리가 이런 식의 컴플렉스 형태로 쓰여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이 식 전체에서 리얼 파트만 읽어내게 되면은
y도 물론 이제 y도 이 y의 리얼 부분과 y의 이미지너리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자, 그렇게 쓰면은 이 식 자체도 이제 y의 리얼 더하기 y의 iy 이미지너리 된 거에 이 오퍼레이터가 걸린 거니까 또 이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였다라고 이제 앞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각각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오퍼레이터를 다시 우리가 m이라고 부르면은 myR은 코사인 ex가 되고 myi는 어떻게 될까요? myi는 sin e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플렉스로 된 이 이퀘이션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구해서 y를 구하고 나면은 그것의 리얼 파트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컴플렉스로 와가지고 더 컴플렉스해졌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을 할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코사인이나 사인은 한번 미분하면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귀찮은데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왼쪽의 것들은 우리가 한번 미분하는 건데 익스포넨셜의 EIX라는 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익스포넨셜 형태는 그냥 유지가 되면서 팩터 EI만 앞으로 빠져나오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해 자체를 우리가 한번 어떤 상수 뭐 A에다가 익스포넨셜의 EIX 형태로 쓰여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d제곱 더하기 5d 더하기 4가 y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d제곱이 걸리면은 자, d가 한번 y에 걸리게 되면은 이 i가 한번 팩터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겠죠. 두 번 했으니까 이 i가 두 번 이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4a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또 이 익스포넨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D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경우에는 이 10i 하고 또 a는 그냥 있겠고 그 다음에 4, 뭐 a 그냥 있고 익스포넨셜에 2ix 한 것이 이것이 결국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면은 익스포넨셜에 2ix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부터 a를 구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서로 상쇄돼서 없어졌네요. 그러면은 10i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10의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은 앞서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y는 10분의 마이너스 i 익스포넨셜의 2ix 이렇게 되니까 이것의 리얼 파트가 솔루션이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 리얼 파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요 뒷부분이 바로 이 코사인 EX 더하기 I 사인 EY인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I 곱해져 있는 것이니까 10분의 1의 사인 EX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이거 더하기 10분의 1의 사인 EX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푸는 것이 인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숙달을 위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파트와 파티큘러 파트를 각자 이제 계산을 할 텐데 호모지니어스 파트를 써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2에 y가 걸린 것이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0이 된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죠. 금방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써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마이너스 2x 익스포넨셜의 x승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구해야지 될 텐데요. 파티큘러 솔루션도 우리가 이 형태를 그냥 살려서 빼기 1에 y의 파티큘러가 익스포넨셜의 x승이 되는 것을 이제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파티큘러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접근 상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만족만 하는 해 하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 상수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을 이제 풀어보자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을 뭐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볼까요? 이것을 뭐 z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 자체는 dz dx 더하기 2z 한 것이 익스포넨셜의 x승 이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써가지고 풀던 자, 그 개인기를 살려보게 되면은 이것을 익스포넨셜의 2의 x승의 z를 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우리가 미분을 걸어보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2의 x승은 있고 그 다음에 dz dx 더하기 2z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맞나요? 확인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것이 오른쪽에 와가지고 익스포넨셜의 x승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의 3x 되겠군요. 자, 그래서 이걸 적분해 보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2x z가 앞서 말한 대로 적분상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분의 익스포넨셜의 3x승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래서 z는 3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x승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그 z라는 것이 dyp dx 빼기 yp 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yp의 d dx 한 것으로 보게 되면은 칸이 부족하네요. 그냥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것처럼 dyp dx 빼기 yp 이렇게 이제 되겠고 그것을 이 앞에 값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x승에 3분의 1에 익스포넨셜 x승 해가지고 그냥 컨스탄트 3분의 1이 나왔군요. 자, 그래서 이제 3분의 1 컨스탄트가 나왔으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은 x, y, p가 3분의 1의 x 자, 이렇게 되고 따라서 yp는 3분의 1 x의 익스포넨셜 x승 해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서서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겠고 꼭 두 개를 더해 줘야지 되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다가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 줘 가지고 우리가 솔루션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 칸이 부족하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하죠.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의 호모지니어스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군요. 지금 여러분들 팩토라이즈 하면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일반에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미 나왔었으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x의 익스포넨셜의 3x 자, 이렇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파트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지 될 텐데요.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미분할 때 그 모양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이 경우에는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바로 어떤 상수 a에다가 익스포넨셜의 x승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자리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보게 되면은 두 번 미분할 때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1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죠. 여기에서 빼기 한 번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 6, 그 다음에 더하기 9 해서 a 익스포넨셜의 x승이 바로 왼쪽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4a 익스포넨셜 x승이 되고 오른쪽에 와서 8 익스포넨셜 x승 이렇게 되니까 바로 a가 어떻게 되면 되나요? 2가 되면 되겠군요. 자, 그래서 그냥 파티큘러 솔루션을 쉽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보다 오히려 더 간단하군요. 그래서 전체 솔루션은 C1, C2X, 3X에다가 더하기 2배 익스포넨셜의 X승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앞선 두 개의 예제로부터 우리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빠른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호모지니어스 파트에 D 빼기 A, D 빼기 B 이렇게 이제 쓰고 오른쪽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려고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익스포넨셜의 CX승 이렇게 돼 있을 때 A와 C가 같아지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와 C가 같을 때
우리가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익스포넨셜의 a의 x승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d 빼기 a라고 하는 것을 파티큘러 솔루션에 이제 걸었을 때 바로 0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C가 A와 같지 않고 또 B와도 같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바로 익스포넨셜의 CX승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왼쪽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바로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고, 자, 두 번째로 C가 A이거나 또는 C가 B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조심을 했어야지 됐는데요. 자, 그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D 빼기 B를, 그러니까 D 빼기 B가 Y에 걸린 것을 Z라고 놓고 풀고 이랬던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AX 익스포넨셜의 CX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개가 다 같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제 중근을 갖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지금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x제곱의 익스포넨셜의 ax 이런 형태로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번 미분하는 데서도 x제곱항은 또 살아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른쪽과 이제 매칭이 돼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규칙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방정식이 First Harmonic Oscillator 방정식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댐핑 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원력을 표시하는 항도 있는데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이제 External Force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External Force를 지금 앞서서 우리가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에 해당이 됐었는데요. 밖에서 걸어주는 거를 또 다른 이 프리퀀시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인 오메가 프라임 t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걸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external force도 이제 진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그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인을 바로 활용하기보다는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프라임 t 자, 오른쪽에 이 false term을 이렇게 쓰고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imaginary part만 읽어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원하는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 왼쪽에 나온 식은 그냥 그대로 두고 오른쪽 식을 우리가 f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프라임 t 이렇게 된 것을 푸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먼저 구해야지 되겠죠. 그 부분은 앞서서 이미 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이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해서 여러분들이 언더댐프드, 크리티컬리 댐프드, 오버댐프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쭉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다 적을 수 있다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아야지 되겠는데요. 자,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앞서 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지금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니까 적분 상수는 상관이 없고 이것을 이제 어떤 또 다른 상수 g의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프라임 t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그 식에서 두 번 미분할 때 i 오메가 프라임 제곱이 이제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미분할 때는 2b의 i 오메가 이렇게 이제 붙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메가 프라임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이런 것이 이제 다 이 왼쪽 식을 볼 때 붙고 여기에 다시 g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프라임 t 한 것이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f의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프라임 t 이렇게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팩터는 이제 양쪽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워버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남는 것은 이 g라는 것 자체가 지금 f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프라임 제곱에 2ib 오메가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곱 하고 이제 f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죄송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원래식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그 원래식에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식을 이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식에서 이미지너리 파트만 읽어내게 되면은 이 f 사인 오메가 프라임 t가 되니까 왼쪽에 있는 항도 이미지너리 파트만 읽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이제 오퍼레이터들은 다, 즉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d제곱 2b ddt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것들은 다 리얼이니까 여기가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의 p를 위에다 씁시다. 리얼 파트와 p의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지너리 파트만 읽어내고 싶은 것이죠. f 사인 오메가 프라임 t에 이제 비례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yp라고 하는 것이 g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프라임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오른쪽에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프라임 t 뭐 이렇게 이제 붙는 셈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에서 우리가 이 yp라고 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의 이미지너리 파트만 읽어가지고 그것을 솔루션으로 쓰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 y 파티큘러 솔루션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게 되면은 자, gr이 오른쪽에서 이제 나오는 i 부분이니까 sin 오메가 프라임 t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죠. 컨트리뷰션이. 그것은 더하기 이제 gi의 코사인 오메가 프라임 t. 이것이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gr과 gi는 지금 여기 우리가 g가 이제 컴플렉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 분모를 유리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를 읽어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만약 가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프라임 제곱에 2i b 오메가 프라임 분의 f 이렇게 되는 셈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뭐 분모에 컨주게이션을 곱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게 되면은 솔루션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일반해를 앞서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우리가 구해 놨었으니까 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태해 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해를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끝을 보도록 하죠.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제 g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그 모양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프라임 제곱에 2bi 오메가 프라임 되고, 분모에 이제 분모 이렇게 되고 분자에 f가 있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하면서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4배 b 제곱 오메가 프라임 제곱 자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프라임 제곱에 빼기 2bi 오메가 프라임 되는 것이 이제 f가 곱해져 있는 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g의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를 읽어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르게 표시를 해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g의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물론 g가 이제 컴플렉스 넘버니까 그 절대값에다가 우리가 어떤 위상을 곱해주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을 우리가 마이너스 i 파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g의 절대값 바로 지금 10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상 파이는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를 비교를 하면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을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 g의 절대값만 한번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g의 절대값은 이 경우에는 f가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분모에서 이제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의 프라임 제곱의 제곱 더하기 4b제곱 오메가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은 쓸 수가 있고 이미지너리 여기 위상 파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굳이 쓴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쓰기가 이제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g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프라임 t를 곱한 것이었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이 부분을 다시 써주고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프라임 t 빼기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오메가 프라임으로 진동을 하면서 위상은 이제 파이만큼 바뀌어버린, 즉 이제 밖에서 걸어주는 F 사인 오메가 프라임 T라고 하는 그 익스터널 그 드라이빙 포스의 위상과는 파이만큼 위상 차이를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 굳이 이것을 끝까지 앵글 파이도 한번 써보고 싶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고 이쪽이 2b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요 크기를 갖는 것에 지금 탄젠트 파이가 이제 요 양으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프라임 제곱분의 2b 오메가 프라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우리가 이 익스터널 포스가 있을 때 이제 드라이빙 그 오실레이팅 포스가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놨을 때 보시면은 이 분모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프라임 제곱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b 제곱 빼기 오메가 프라임 제곱 해서 이런 것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메가 프라임을 오메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최소가 될 것인가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최소가 되는 오메가 프라임 값을 우리가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더 상세한 것은 물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external force fx가 이 아비트러리하게 주어지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시누소이드al 함수가 아니라 임의로 주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단에서 배웠던 이 푸리에 시리즈와 결합을 하면은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fx라고 하는 이 external force term을 여러분들이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exponential의 inx, 물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기함수를 본 경우인데요. 주기함수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푸리에 인티그랄을 써가지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하는 뭐 이제 그런 더 확장된 경우로 따져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어쨌든 지금 경우에 이제 푸리에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exponential의 inx 형태로 이제 리니어 썸으로 표시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솔루션을 지금 각기 여기에 나온 오른쪽에 exponential의 inx를 external force로 간주하고 자 왼쪽식을 쓴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particular 솔루션을 구하고 그렇게 구한 particular 솔루션들을 n 값을 달리하면서 각기 나온 particular 솔루션들을 즉 바꿔 말해서 지금 이 경우에 나온 particular 솔루션을 우리가 yn이라고 이제 불러봅시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이 external force term들이 쭉 시리즈 썸으로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yn도 우리가 n에 대한 썸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 force fx에 대한 particular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제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